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트폴리오 정규 세션에서 아론팀의 발표를 맡은 김다빈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란 장래에 더 많은 구매력을 얻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에 의거하여 현재 구매력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모토로 하여 본 팀의 투자 목표를 현재 구매력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본 팀의 투자 철학은 첫째, 투자하기 전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할 것. 두 번째,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할 것. 세 번째, 여러 산업에 분산 투자를 하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맞추어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원칙에 맞추어 저희는 기존 투자 종목과 더불어 쿠콘에 새롭게 투자하였습니다. 쿠콘의 주요 사업은 핀테크 API 플랫폼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API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주문을 하고 이러한 주문 사항을 점원이 주방장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API는 이러한 점원의 역할을 각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B2B 사업으로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국내에서는 500여 기관, 해외에서는 무려 2천여 기관의 정보를 연결하고 있으며 B2C 사업으로는 마이데이터 관련으로 하여 개인 데이터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쿠폰이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우선 첫째, 데이터 부문에서의 낮은 매출 원가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사의 사업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연결, 데이터 조직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매출 원가는 결국 데이터를 수집 및 연결하는 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데이터 부문의 경우 스마트 스크래핑, 금융기관 직접 연결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및 인건비 등의 판매 관리비만 발생하고 있기에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과 전방시장의 확대로 API 형식의 서비스 이용 니즈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도입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사의 API 형식의 서비스 이용 니즈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동사의 고객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지만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유통, 헬스케어, 통신 등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동사는 15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험을 통하여 축적해온 풍부한 데이터와 고객사가 후발주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대적할 만한 경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과 데이터 전송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먼저 첨부의 경우 31.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KTNG는 2.4%, KB는 0%, 한국가보는 마이너스 21.8%, S&P 500 ETF의 경우 3.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였을 때 본팀의 총 투자 수익률은 7.2%를 기록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첨부를 매도하였는데요. 10월 1일 세션 당시에 목표했던 주가가 이미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성이 더 존재하긴 하지만 파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홀드를 결정하였는데요. 먼저 KTNG의 경우 올해 3분기
신제품 출시와 초슬린 제품 판매 호조로 관련 점유율과 관련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면세점 정상화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홀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KB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존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KB가 고배당주로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6년 연속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 ESG 경영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2021년에는 6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보유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S&P 500 ETF입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최초로 언급한 COP26의 합의 사항에 따라 ESG 경영으로의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원유, 석탄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관심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본팀은 미국 우량주를 추정하는 ETF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 변동을 낮추고자 하였고 결국 홀드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화분입니다. 현재 카타르발 LNG선 대량 발주가 본격화가 되면서 11월에는 국내에서 총 6척의 발주가 되었고 천연가스 최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 모잠비크에서는 LNG선에 대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한국화분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고요. 또한 전방산업인 조선사가 LNG선을 수주받은 후 동사에게 LNG 화물장을 발주하는 데까지 6개월에서 약 12개월가량 소요되기에 최근 조선사가 수주받은 LNG선에 대해서는 화물창 주문이 아직 사업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했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먼저 우수했던 점으로 두 번째 운영 목표인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하였고 세 번째 운영 목표인 다양한 산업으로의 분산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구매력 보존이라는 본팀의 투자 철학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TF에 투자를 진행하며 자산군의 다양화를 이룬 건 역시 우수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여 크게 손해를 본 종목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매수한 주식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